2020년은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건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입 준비 중인 고3 수험생과 학교 안팎 관계자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공교육 현장에서는 비대면과 대면이 혼합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교내 방역과 발열 체크 그리고 상호 거리 두기가 또한 일상화되었는데요. 고3 수험생과 담당 선생님들이 느끼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생기면서 약간 친구들하고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수대도 잠기면서 개인별로 물을 지참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학교 생활 동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매일 아침 자가진단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가 현재 수험생인 고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학교 자체 주도적으로 또는 교사 주도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올해는 학교 생활,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학생들의 생활이 중요한데 사실은 올해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런 현실 가운데 학생들이 부족한 학습 양을 채울 수 있도록 교과 선생님들은 직접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학생들 간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어려움은 피드백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피드백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물을 따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질문을 조금 강화를 하고 이제 그 보완책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좀 보충을 하려고 했던 점이 있긴 했지만, 근데 그 이전하고 많이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바로 피드백이 좀 원활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안 나가고 계속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풀어져서 공부에 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달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했는데 확실히 선생님들하고 직접 1대1로 만나서 대면해서 수업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에게는 오프라인 수업이 좀 더 많은 학습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부터는 학교 현장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보건교사와 보건지킴이는 일선에서 코로나19의 교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교 전에 아이들은 유증상 표시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하고요. 기침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콧물 같은 경우가 이제 자가진단 표시를 하면 등교 중지 마크가 뜹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 학생들 명단을 받고 선별진료소에 그 학생들이 전화 상담하고 검사를 받거나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에 따라 병원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기들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열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소독도 진행하고 있어요. 한편 학생들 간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급식실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방역 관리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급식 전담 인력의 노동 강도와 이직률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식사 메뉴 선정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식단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학교 오면 오랜 시간 있는 아이들에게 진로품 식단을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이긴 하는데 간단히 먹고 나가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식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식사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식단을 간단한 걸 제공하고, 교내뿐만 아니라 진로 체험 활동을 비롯한 수련 활동, 수학 여행 등의 교회 활동 또한 예년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운영 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 장소에 찾아가는 체험 활동이었었는데 이제 요새는 그 단체에서 저희 학교를 찾아오는 수련 활동이나 체험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중심으로 더 체험 활동이 강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예전에는 단체로 학년 전체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 아니면 희망자에서 20명, 30명 내외로 이렇게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 맞춰 학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수업 시스템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종합 지원 플랫폼, 그래서 자료가 집적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종합 플랫폼 구축이 된다면 앞으로 대면 방식이 제한됐을 때 비대면 방식이나 온라인 방식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학교에서 이제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 뭐 플랫폼 그것과 함께 학생들 그 학습을 정확히 책임을 지키게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좀 더해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준비뿐만 아니라 대입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시 모집의 이 전형 기간이 수능 이후로 변경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면접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모의 면접과 그 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면접을 지난달에 다 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고요.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운영 방식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수능 방역대책 추진 TF를 만들어서 시험장 학교와 일선 수험생들이 있는 학교에 방역 지침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설명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게 방역인데요. 광주에는 16,378명이 응시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게 하는 것이 저희 최고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마라톤과 같았던 수험 생활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제 영화관 가가지고 마음껏 영화도 보고 싶고 또 음식점도 마음 편히 가고 싶고요. 일단은 최대한 나아져야 되는 것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점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대학 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생활 때 이렇게 담아왔던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입 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험생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뀐 환경과 낯선 환경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실력을 잘 발휘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유대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큰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이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결사 퀴즈톡 시간입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고3 수험생들 비롯해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원고등학교 박관용 진로진학부장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로진학부장님이시면 지금 학교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네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 네네. 또 학부모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올해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좀 상황이 다른데요. 뭐 예년과 달라진 올해 수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교육 과정이나 그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은 네. 작년과 같습니다. 해마다 네네.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상황이 달라졌기 네네.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에 대처하는 방식이 예년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장으로 이렇게 정해진 이런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라든가 이런 준비 사항들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이 이제 25일인데요. 네네. 오늘 그 시험 치르는 교실이 네. 마지막으로 시험장으로 진행이 되고 네. 청소까지 다 마치고 방역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내일부터는 학생들이 교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철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 그 전까지 모든 상황들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마지막 일주일은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1, 2, 3학년 학생들이 네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고3 학생들이 이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첫째는 학교가 아닌 집에서 일주일 네. 동안 생활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시험은 교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런 네. 공간의 어떤 불편함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집에서 이제 수능 일정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부모님이 만약에 직장에 계신다고 하면 그렇죠. 학생 네. 스스로가 하루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계실 때는 이제 학생이 이렇게 공부 시스템대로 하지만 네네.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잔다든지 또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아 가지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교실에서 선생님 지도하에서 이렇게 마무리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대한 안전한 이런 환경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수험생들이 좀 준수해야 될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까? 그날 당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당일은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이제 추가로 좀 준비를 해야 그래야겠군요. 되고 네네. 학생들이 준비할 것은 이제 그날은 마스크, 네. 그다음에 이제 점심, 네. 예, 도시락. 예, 도시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침을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 네네. 때문에 그럴 수 네.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아침을 안 먹는 학생이 갑자기 네. 아침을 수능 당일날 먹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데 아침을 안 먹다가 먹었을 때, 네. 그 좀 탈이 난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이제 죽을 먹는 경우에는 네네. 이게 쉽게 그 배가 고플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죽보다는 평소에 먹는 밥 또는 뭐 반찬, 된장국 네. 또는 뭐 좀 부드러운 음식, 과일 이렇게 보통 먹는 음식대로 그날 준비하는 게 네. 가장 좋겠다.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시험장에서 이런 물도 공급은 해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가끔 학교에서도 그 물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네네. 준비를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니까 네. 학생들이 물을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네네. 물은 또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는 게 네네.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3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학부모들 또한 어떻게 보면 수험생보다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좀 원활하게 좀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부모들은 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고3 학부모 경험이 없으시면 네.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학부모님이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할 네. 정도로 고3 수험생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큰데요. 요즘은 그 자녀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네. 고3이 이제 그 큰 아이인 경우 네. 그 수능에 대한 경험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네네.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고3 부모님을 한번 경험한 그런 네. 분에게 이제 이런저런 자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편안하게 시험을 보게 할지 이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보통 이렇게 학교 시험장에
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후배들이 응원차 아침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올해는 볼 수 없습니다. 아, 네. 예, 이미 공문에 의해서 네네. 이제 관례대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은데 네. 올해는 특별히 금지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정도 하고 있지 않고 네네. 또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들도 시험장을 찾아갈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좀 네네. 마음속으로 예. 빌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날은 12월 3일이기 때문에 네네. 12월에 수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2주 늦추어서 12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눈이 온다거나 그러면 네. 교통에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네. 또 그날은 학생들이 1층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네네. 교실로 입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학교를 그렇습니다. 가야겠네요. 여유 있게 네. 그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의심 증상이 나오면은 뭐 자가격리가 되거나 뭐 진료를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험 전에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당일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네네. 1층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네. 발열 체크를 해가지고 일단 뭐 그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네. 별도 그 관리실이 있습니다. 네. 그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네네. 별도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 환자는 네.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뭐 수능 시험을 치를 때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저녁에 뉴스를 보면 매번 강조해도 이러이런 실수가 나왔다라는 이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뭐 그만큼 긴장이 많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주 발생하는 이런 시험장 실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 4교시의 답안 작성 실수. 예, 이게 가장 많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지금 4교시는 네. 맨 처음에 국사를 보고 네. 그다음에 선택 과목 2과목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문과 같으면 어떤 학생이 생활과 윤리를 이제 국사 다음에 네. 선택 과목 1교시로 보고 사회문화를 2교시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국사 보고 나서 생활과 윤리를 봐야 되는데 네. 세 번째 보게 되는 사회문화를 두 번째 과목 시간에 본다든지 네네. 그러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아, 네, 제가 뭐 미리 좀 이거 먼저 풀어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예, 겁니까? 그러면 안 네.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생이 그 수능 볼 때 네. 자기가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겠다 수능 네네. 원서 낸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 과목이 책상에 라벨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네. 이 학생은 이 교시에 무슨 과목을 본다 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감독교사가 생각할 때 이 학생은 이 교시의 생활과 윤리를 보는데 네네. 시험지가 사회문화로 돼 있다. 네. 그러면 그게 부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어진 교시의 그 과목만을 봐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미 한국사를 봤는데 네네. 그리고 한국사는 마킹까지 끝난 상태죠.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생활과 윤리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 문제를 생각이 찾아볼 나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사 내가 5번을 2번으로 했는데 네네. 답이 3번 같아 해가지고 3번을 수정하는 경우 그렇죠. 이것도 부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게 부정행위가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휴대폰은 가져가면 안 되는데 꼭 한두 명씩 이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수능 후에 네. 서로 이제 연락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제출을 하라고. 예, 제출을 하라. 네. 그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출 나는 그 꺼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험 중에 만약에 진동이 울리는 경우 네. 그러면 이제 감독교사가 이 금속 탐지기로 네네. 어디에서 이 진동이 울리는가를 이제 검색을 하죠. 네. 그러면 어느 가방에 이제 그 핸드폰이 있으면 그 학생을 부정행위로 이제 하는데 네. 다른 학생도 연달아서 이 금속 탐지기 때문에 네네.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진동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안전할 수는 없다. 전자기기는 안 가져가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세 번째 그 부정행위 중에 하나가 종을 쳤는데 네. 종친 후에 마킹하는 것입니다. 네. 종치면 당연히 이제 손을 들라고 감독교사가 얘기하는데 당연히 손을 들죠. 네네. 손을 드는데
바로 그 틈에 또 마킹을 하는 경우. 그렇죠. 네. 근데 모를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학생이 그렇죠. 네. 이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 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4교시 답안 작성 실수하지 네. 않도록 하고 전자기기 반드시 제출, 네. 그다음에 타종후 마킹 안 하기, 네. 이 세 가지 유념하면 부정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책을 보고 네네. 노트나 책을 보다가 자기가 몰래 그 서랍 안에 놓고 네. 그냥 이제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 만약에 책상 서랍 안에 예, 또 그렇습니다. 없애야 됩니까? 네네네. 네네. 그러면 감독교사가 이제 적발할 수도 있고 네. 역시 또 다른 친구가 또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니까요. 경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유념을 해야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몰래 학생들이 여기다가 혹시라도 예, 예. 네, 이게 투명해서 예, 뭘 적어놔도 예, 금방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네. 몰래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훼손도 안 되지만 네네. 거기다 기록해도 안 됩니다. 네. 올해는 예비 소집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비 소집은 12월 2일 날 네. 그 출신 학교 운동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교실에는 이제 방역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운동장에서 실시합니다. 이렇게 전날 예비 소집을 하는데 당일날 학교를 못 찾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소음표를 받으면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자기가 시험 볼 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교실까지는 못 들어가도 네네. 반드시 그 학교를 방문해서 네네. 이게 운동장에 보면 크게 대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5층 교실에서 시험을 네네. 본다. 20 고사실에서 시험을 본다. 네. 그러면 내가 볼 그 층이 몇 층 정도다. 어느 학교다. 네. 이 정도는 그날 그 전날 그러니까 소음표를 받고 네. 바로 자기가 내일 시험 볼 학교를 답사를 방문해서 해봐야겠군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가게 되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그렇습니다. 체크를 미리 하고요. 이제 네.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번호가 8자리입니다. 네네. 8자리이기 때문에 앞에 두 자리는 광주 같으면 26으로 시작합니다. 네. 모든 광주 수험생은 26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셋째, 넷째 자리는 이제 학교 번호입니다. 시험 볼 네네. 학교 번호. 그다음에 5, 6번째는 교실 번호. 마지막 7, 8번째는 자기 교실에서 자기 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복도에서 1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맨 마지막 두 자리가 06번이다. 네. 그러면 교실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도 그 학생은 나는 1분단의 맨 마지막 자리다. 네. 이렇게 이제 이미징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화장실을 어떻게 가고 이런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능 시험이 끝나도 어떻게 보면 사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일 수도 있는데 예. 입시 전략에 맞춘 이런 진학 정보 탐색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좀 참고할 만한 이런 입시 전략이 있다면 지금 뭐 전문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네. 지금 그 대학별로 네.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에 합격이 돼서 면접을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이제 뭐 논술을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수시에서 1차 합격이 돼서 네네. 수능 성적으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라면은 자기가 1차는 됐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역시 마지막까지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네. 또 학생들이 6번 수시를 봤는데 만약에 다 합격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가야 되죠. 네. 정시로 간다면 당연히 또 수능 성적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떻든지 간에 수시 그러니까 수능 관계없이 합격이 되는 경우는 이제 별도고 네. 이게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거나 또 정시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끝까지 수능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각 학교의 진로 진학 부장님과 좀 상담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뭐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네. 학생들이 이런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능을 쉽게 내는 거 아니야 평가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다 하더라 네. 근거 없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언제나 적정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막연하게 수능이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작년 난이도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 선생님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자신감을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수능이라는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도 끝까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